제가 미래통합당,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게 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비례대표가 없이 지역구만 있고, 이제 비례대표는 이 미래한국당에 다 모아서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한성교 의원, 조은현 의원 등이 거기 갔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들 상식으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하게 될 거다. 그럼 다 알죠. 그리고 김형호가 있는 이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이 비례대표에는 관여하지 못할 거다. 그건 위법입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엄밀히 보내고 그걸 한성교가 관철시키고, 그런데 선관위가 보고 있고 지난번에 비례대표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당원이나 대의원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그 문제 나중에 너네들 잘못하면 다 비례대표 취소되고 잡혀갈 수 있다, 신경 쓰라, 이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는 이제 공천위원장이네요. 그런데 공병호 씨를 임명했어요.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자유기업원의 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의 원장을 하고 최근에 유튜브도 하지요. 자, 이분의 말씀 중에 들어봐야 될 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분의 전력으로 보면 한국의 재벌 위주의 대기업에 아주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경련이 그야말로 대외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자유기업원의 초대 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했어요. 2000년 지금 이분이 자유기업원의 원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하고 사회이사도 하면서 쭉 해왔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친기업이다.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흔히 자유우파라는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낸 이 원조라고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보수들 중에 자유우파라는 사람 나 참 듣기 싫어요. 선거에 유리해서 보수라면 고루하다는데, 이념은 이념적 체계로서 불러야지 자유우파라고 한국밖에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또 그것은 시장경제 자유주의, 그야말로 시장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정경련이나 한마디로 좀 정치를 주무르고 싶은 재벌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일수록 보수 안에 자유주의가 무슨 자유우파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데요. 자유시장 경제. 세상에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라고 부르면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리버럴리즘과 한국의 자유주의는 수입되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활동에 간섭은 하지 마라.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대체로 다 해주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정경유착을 했을 때 꼭 기업이 정치판에서 압력을 받아서 돈 갖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만약에 안 죽었다 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상속세를 듬뿍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속세만 듬뿍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을 갖다가 아버지처럼 다시 그룹 체계로 이걸 갖다가 통치를 하려면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해. 근데 잘못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면 내가 상속세도 작게 내고 이 돈을 적게 쓰면서 아버지가 안 죽었다 하고 이 기업을 상속받는 식으로 갈라 그러면 정치판에 좀 인사도 하고 돈도 미겨서 인수합병도 좀 도와달라고 내 회사 분식
사기해서 상장시키는 것도 눈 감아 달라고. 그리고 또 합병 기준을 정하는데도 또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비율도 좀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것도 눈 감아 달라고. 그러니까 좀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자유의 영역입니까? 뇌물 때문에 지 맘대로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것도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까? 자, 이런 기업이 한국 제일이라고 해서 찬양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걸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거나 자유우파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신자유주의라 생각하면 이거는 신자유주의는 반칙, 불공정이죠. 불법이죠. 어쨌거나 이런 가치들을 자유우파 이런 가치들을 설파하던 대표적 인물이 공병호 씨인데 그 공병호 씨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었어요.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 보면 자유우파의 상품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진짜 선수들을 선발하겠다. 지금 국민들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대다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에서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이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 그런데 그가 조선일보 내용으로 보면 경제 전문가인데 정치 용어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 실물 경제, 상품 가치 같은 말을 더 사용했다라고 인터뷰에 써놨어요. 비꼬은 건지요? 자, 유권자에게 많이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 공천위원회가 열리면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한성교 대표가 내게 정권을 줬다. 고객 중심의 혁신 공천을 해달라는 뜻 아니겠느냐. 자, 이 당은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등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을 이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할 거라는 것은 삼척동차가 다합니다. 그런데 한성교는 황교안이한테 정권을 받아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한성교는 공병호한테 정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공병호는 과거에 정경련이 설립한 자유기업은 한국의 재벌 등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천병에 선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한국의 정경련류의 재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와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저는 말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대중의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다. 계층 이동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고 제프리 sak스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언급을 했습니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희망 선택권이 없다라는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1인당 GDP라는 것은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분배나 공정성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재벌도 포함되는 1인당 GDP가 그 나라 사람이 사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런 비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자, 세계에 지금 이 퍼플리즘이 유행하고 미국과 유럽도 뒤덮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잘 알 겁니다. 이번 총선에 한국당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의 주거난을 극복하고 또 청년들의 불만들을 완화시키고 또 민주당의 문재인류의 이 친북 좌파들, 정치꾼 좌파들에게 신물이 난 위선자들에게 신물이 난 중도나 온건적인 성향의 인물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수구 보수라고 부르는 기득권 보수에 대해서는 또 환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비례한국당이나 이런 데에 어떤 인물을 공천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건 답이 나온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한국의 이 지금 소외받거나 또 서민의 삶을 중산층의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온 인물들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공병호 씨를 거기 갖다 앉혔습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 건가 하니 돈을 벌어본 사람, 실물 경제의 흐름을 아는 진짜 선수들을 뽑겠다. 참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왔는지 착각한 것 같아요. 성과 거두신 분, 실물 경제가 거들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도 대표성이 있다. 마켓에서 밥거리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을 요구받는 일 아닌가. 청년 여성 인재 영입은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사람을 모시는 게 비례대표의 취지다. 유행 따르지 않겠다. 통합당 출신들도 뽑냐. 과거 당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았지만은 이건 공급자 시각이고 이것도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령 통합당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치자. 이분은 미래한국당의 상품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뿐이면 후보로 써야 한다. 근데 공병호 씨 솔직합시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 써먹고 없어져야 될 당이잖아요. 근데 미래한국당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있습니까? 왜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통합당과 협의하나? 양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독립사건이다. 말은 이래 해야 되겠지요, 언론에.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참여하실 분들을 공개 모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천 배제 기준은 깨끗해야 된다. 조국 같은 13가지 혐의와 비슷한 결격 사유는 배제하겠다. 그래서 배제 사유를 어떻게 내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캐릭터가 브랜드가 됩니다. 저는 공병호 씨를 나쁘다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공병호 씨의 브랜드는 정경련, 자유기업은 이런 걸로 상징되는 한국의 한쪽에 이렇게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 공병호 씨로 상징되는 한국의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들의 이 빈곤, 또 실업, 그리고 노인들의 빈곤, 이런 한국 사회를 이렇게 구제하기에 알맞은 인물들을 공천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민부론과 공병호의 이 일치점은 매우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황교안의 민부론을 봤을 때, 그리고 민부론을 만들겠다고 74명인가 되는 경제 전문가들을 발표했을 때 전부 정경은유의 앞잡이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해서 뭐가 놀지 뻔하다 했는데 민부론이라는 황당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병호를 또 이 공천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미래한국당에. 이러면 한국당이 지향하는 모양은 또다시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못한 구시대적 정경련류의 7, 80년대에 고도 성장할 때 국민들 다수가 좀 반칙도 눈 감아주고 밥그릇만 먼저 키우자고 동의를 해줄 때 수준의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치관은 제가 봤을 때 시대가 끝났어요. 아직도 재벌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벌을 저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재벌에 대해서 쓸데없는 정치적 요구를 하거나 이거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에게도 자유성을 부과해야 되지만 타다 찬양에 앞장서는 그걸 보고 대다수의 재벌이 정경련 유해 집단이 이건 아직도 멀어도 한참 멀었다. 정신 더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는데요. 타다가 무슨 모빌리티 플랫폼요. 지랄하고 자빠. 그래서 수구 기득권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저는 이 한국당이나 황교안이나 이 공병호 민부론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답이 안 나오는 집단이에요. 솔직히 문재인이 미워서 찍어주시든가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찍지 마라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찍어줘도 실망한 일만 있을 거는 틀림없다. 그걸 알고는 찍어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한국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찍어주더라도 크게 기대는 하지 마라. 어차피 이들이 또 옛날처럼 무너지거나 망할 것이다. 시대의 사조를 올라타지 못하고 구시대에 빠져 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양심에서 우러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당도 안 만듭니다. 기웃거린 적도 없고 아예 안 하겠다고 예전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런 사심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 정권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해온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쪽이라고 100% 옳으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람은요, 이쪽을 미워하고 이쪽을 편을 들어야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예 말할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면 그렇다고 이쪽이 옳으냐? 그 차선을 택해야 되냐? 정말 차선이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한심하기 거지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권력 놓치고 잡혀가고 3년을 고생하고도 사람이 안 됐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